이별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이별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가란 말이야. 가란 말이야. 널 만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오, 이거는 정우성 이별 CF에서 등장했던 2번 김래원 이별입니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했냐? 내가 사준 명품백까지 꼭 가란 말이야. 다 가져갔어야만 했냐? 가란. 3번 잠수 이별. 잠수 이별.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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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따르릉. 아 진짜 왜 그러지? 아우 진짜 지긋지긋해. 아우 이 정도 안 받았으면 알아 먹어야지. 이게 100% 바람 피우는. 에휴. 이 정도 연락했는데 이거 안 받는 건 괴로운 뭐 잠수 이별. 사랑은 시작하는 것보다 끝맺는 게 더 중요하다. 이별까지도 깔끔한 신통만통 장신. 만사해결 당신에게 에게 물어봐.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헤어져. 그냥 헤어져. 이별별별별별. 무엇이든 물어보살. 오늘은 을신연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네. 계절 우울증이라는 게 있대요. 계절 우울증. 계절 우울증이 직장인 82.14%가 가을에 우울하다고 설문조사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계절 탓이라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계절 탓이고 네. 가을이 왠지 뭐 낙엽도 좀 지고 살짝 또 좀 추워지고. 센치해지잖아요. 네. 천녀는 어때요 요즘에? 뭐가요? 외롭고 뭐 그런 뭐 아무래도 외롭긴 하죠. 늘 똑같아요. 뭐. 그래도 뭐 그것도 익숙해지면은 사실 뭐 크게 못 느끼고 뭐 그냥 늘 똑같아요. 네. 중요한 거는 가을이 제일 좋지 않아요? 사계절 네. 중에 덥지도 맞아요. 않고 춥지도 않고 최고의 계절이에요. 이제 바꿔야지. 이별의 계절이 아닌 사랑의 계절로. 예. 저희는 가을이 됐던 봄이 됐던 네. 늘 조심 잃지 않고 냉정한 판단으로 우리 오시는 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황 뉴스 아닙니까? 네. 이번에 이게 이제 순간 시청률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국 여친을 사귀고 싶다는 가나 쌍둥이가 네. 있었어요. 우리 방송을 보고 형 이스라엘에게 SNS로 어떤 여자분이 관심을 표현해서 지금 현재 약간 좀 썸 단계라고 하더라고. 썸. 깊게 좀 알아보신 다음에 또 이렇게 연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좋은 소식만 네. 들리기 바라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또 시작해 봐야죠. 네네. 자,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와. 들어와. 이름. 정혜지예요. 35살. 자, 무슨 일로 왔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집에서 모르세요. 음. 몇 년 동안. 그래서 아빠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뭐 하지 지금? 지금 그 중고차 딜러예요. 중고차 딜러예요. 중고차 딜러 하는 거? 왜? 중고차 딜러 하면 안 되는 집이야? 왜 집에다가 이걸 얘기를 못 한다는 이유는 뭐지? 새 차가 아니라서 그러나? 오늘 고민은 그거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는데 중고차 딜러라는 이유만으로 욕을 하는 사람들이 90%가 넘어요. 90%가 넘어요. 근데 그 직종에 있다 보니까 그런 아니, 사람들한테만 들어서 아니 그러지. 그러니까 왜 욕을 하냐니까. 중고차를 파는 게 왜 사기 욕을 친다고 먹어요? 생각하는 건가? 사기친다고 생각하는 그게 제일 사람들도 많죠. 많고 그리고 되게 쉽게 돈을 많이 남겨먹는다. 그리고 중고차 일은 제가 하고 있지만 힘들어요. 제 딸이 한다고 해도 저는 반대를 할 정도로 사실은 힘든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니 근데 만약에 이게 네 일이다 생각하면 아빠를 설득시켜야지. 근데 사실은 아빠가 제 걱정을 좀 심하게 많이 하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36이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통금 시간이 있어요. 아빠랑 같이 사는구나. 네, 같이 살았는데 저 술도 안 먹고 좀 아무것도 안 해요. 저 취미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일하고 집에만 갔거든요. 근데 아빠가 너무 집에서 전화가 많이 오니까 친구들이 불편해서 너랑 못 있겠다고 할 정도로 집에서 전화가 와요. 이게 되게 사연이 좀 긴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에는 20살 때까지는 사람도 많이 받고 한 번도 혼나지 않고 20살 때까지 컸거든요. 근데 제가 20살이 돼서 학교 생활을 시작하려고 할 때 저희 친언니가 실종이 됐어요. 친언니가? 그래서 뭐 182 센터도 그렇고 한동안 막 가족들하고 찾으러 다니고 뭐 되게 많이 이렇게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한 2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유골로 발견을 했어요. 시신으로? 네. 그래서 엄마도 한 2년 정도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게 계시다가 엄마도 돌아가셨어요. 어이구. 그래서 저도 한 3개월 동안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팔을 그을까? 어떻게 하면 죽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아빠가 처음으로 저한테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3개월 정도 지나서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게 한 게 아빠가? 그래서 그때 딱 한 번 우시더라고. 장례식 끝날 때까지만 해도 한 번도 제 앞에 울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죽으면 너무 아빠가 불쌍하잖아. 아빠가 너무 이렇게 불쌍하죠. 에휴, 참 세상에. 그래서 내가 언니 목까지도 잘 살아보고 한 번은 가족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로 되게 뒤늦게 공부를 하고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던 첫 직장이 여행사였는데 제가 좀 이렇게 되게 크게 실수를 한번 해가지고 예약이 뭔가 더 잘못됐었던 날이 있었는데 사장님이 괜찮다고 하시면서 청계천 앞에 커피숍으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자유롭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를 갔어요. 근데 너는 1년에 돈이 얼마가 있으면 편할 것 같아? 이러시면서 사장님이? 그래서 소장님한테 나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하고 이제 그만뒀어요. 근데 두 번째 직장에 가려고 하니까 이게 경력이 너무 짧고 하니까 옮기기가 조금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이버대학에 그 학점은행제 같은 걸로 졸업을 해서 학사까지는 받아야겠다. 그래야 더 좋은 직장에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면서 옮기고 다음에 또 옮겼는데 이제 거기서는 젊은 남자 직원들이 많으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그랬구나. 그래서 지금 얘기가 좀 길어. 그쵸. 얘기가 좀 길어. 그쵸. 그죠? 좀 지금 본론까지 가기가 그쵸. 그 얘기 충분히 들었다. 처음으로 길게 들었다. 이- 고사하면서. 그래서 그 뒤에 사내 아나운서로 입사를 해서 사내 아나운서 일을 4년 정도 했었어요. 좋은 데 다녔었네. 근데 여긴 왜 그만뒀어? 여기는 프로덕션하고 프리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한 거였고 요가 센터를 했어요. 피부 관리샵이랑. 근데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고차 딜러를 하게 된 이유는 그 가게가 쫄딱 망하면서 그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권리금을 못 받고 날 상태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영업을 하는 게 그래도 제일 낫지 않을까. 뭐 보험, 연금, 셀뱅킹, 뭐 크루즈, 상주, 뭐 팔 수 있는 월납의 모든 상품을 다 팔았었어요. 근데 누가 갑자기 차를 팔아보는 게 어때? 이러길래 그럴까? 해서 신차를 이제 배우려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근데 첫 달에 제가 6대를 판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혜지야. 그래서 네. 중고차 딜러를 딜러를 해야겠어. 했어.
했는데. 그러다가 야, 너 그동안 얘기 많이 그렇죠. 못했구나. 그죠. 말할 데가 아유. 없어가지고. 그래. 그러다가 이제 중고차를 사러 갔어요. 신차 일을 하면서. 근데 거기 딜러분이 너 뭐해? 이래서 저 신차 영업하는데 좀 너 중고차 배워볼래? 해서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가 제 상사를 이제 하게 지금의 된 상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이 중고차 회사 판매하는 이 회사를 직접 하는 거야? 예, 본인이? 제가 그러면은 뭐 근데 직장도 안정적이고 괜찮잖아. 그러면 아빠는 지금 뭘 하고 계신지 알아? 그러면은 혜지가 제가 사내 아나운서 촬영 일을 하고 그리고 박사에 들어가서 박사를 다니고 계시는 줄 아세요. 지금은 근데 몇 년 동안 방송하고 강의 다니고 학교 다니는 줄 아니까 집에 들어가면 물어보세요. 오늘 어디 가서 강의했어? 오늘 학교는 어땠어? 뭐 논문은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저녁을 같이 먹고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전에 힘든 일이 많았잖아. 그걸 다 이겨내고 아빠랑 이렇게 웃으면서 살려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솔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식사 자리에서도 얘기 못 하고 난 너무 답답할 것 같아. 그냥 당당하게 야 세상에 새 차보다 중고차가 더 많아. 누군가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빠가 몇 년 동안 본인을 속였다고 생각하면 실망할 거고 내가 볼 때는 혼자서 너무 생각이 앞서 나가는 것 같아. 중고차 딜러가 무슨 뭐 나쁜 일이야? 나는 태어나서 중고차 딜러가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단 한 나도 처음 번도 했어. 해본 적이 없어. 나도 중고 딜러 친구도 있고 친하거든 다. 아니 중고차 딜러가 왜 나쁜 사람이야? 그 중에 나쁜 사람이 연못은 어느 있겠지만 단체나 다 있잖아. 그리고 그런 얘기가 듣기 싫으면 혜지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차를 팔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 있고 혜지야 이제 와서라도 얘기하는 건 되게 용기 있는 얘기인 것 같아. 하루라도 그럼, 빨리. 하루라도 빨리 혜지. 하루라도 그럼, 빨리. 하루라도 빨리 혜지. 그래서 아빠가 그럼 무슨 솔루션 얘기할 거 아니야. 혜지야 난 이랬으면 좋겠어. 그럼 이제 그러면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 자, 내가 볼 때 어차피 이 방송 나가면 아빠가 알게 되실 그럼. 텐데 저거 보고 그래, 아빠한테 내일에 대한, 솔직하게 그래. 미리 얘기를 좀 해. 또 우는 모습은 보여주기 싫은 거 아빠한테. 약한 모습은. 한 번도 안 울었어요. 진짜 근데 이제 이거 방송 보시면 다 아시겠지. 편하게 얘기해 그냥 아빠한테. 아빠 속여서 미안해. 근데 아빠가 너무 걱정할 것 같아서 사실 뭔가 얘기할 용기가 안 났었던 것 같아. 근데 아빠가 걱정할 만한 일도 아니고 진짜 몇 년 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되게 정직하게 잘 해냈다고 생각을 해서 나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믿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아빠가 이 방송 보면 진짜 응원해 줄 수도 있어. 우리 딸 이제 대견하다고.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아빠가 뭐라고 그렇지, 그러시겠지. 그럴 수는 근데 있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건 뭐 혼날 거 혼나고 그래, 자. 그다음에 앞으로는 사실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건 뭐 굳이 속이지 마. 네가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닌데 왜 그걸 정정당당하게 뭐 얘기를 안 남들과 하고. 똑같이 경쟁해서 열심히 사는 건데. 그래 정말로 고객들 위해서 그래. 정말 아주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차 팔면 그럼 되는 거야.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 하나 딱 집어. 하나 딱 집어. 자 보자. 이제 앞으로 인생의 오광기가 어떻게 표현해질지. 야, 이 돈벼락 만나고. 너 이거 계속 해야 되겠다. 돈이에요? 돈벼락 아니야. 돈 걱정은 안 하고 살겠다 이제. 제가 행복하게 살아. 너무 좋네요. 이제 모든 거 다 잊고 이제 앞으로 더 행복한 일만 있길 바랄게. 좋은 사람 만나서 다 속에 있는 얘기도 다 하고 살아라 행복하게. 네. 파이팅! 파이팅! 혜지 화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